자, 이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젠 고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월요일장의 하락의 상승에 이어서 엇갈린 행보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감가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0.014%, 0.1% 내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 역시 0.05%의 하락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이날 시장 대비 좀 선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0.14% 오르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파락 출발하면서 낙폭을 좀 과대하게 키운 구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이 영향에 좀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어제는 중국이 또 한 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날 중국 증시는 2% 가까이 좀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그 중심에는 제조업 지표가 또 한 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조업 지표는 49.4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이래로 다시 한번 최저치까지 밀린 모습이었는데요. 중국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재차 불거진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증시도 하락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까지 장 초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대 원유 소비국인 중국의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탄력적이었던 유가 수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실렸고요.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6% 반락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관련 섹터들 다소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지표들은 다소 엇갈렸는데요.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0.3% 예상보다 증가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과 변화 없이 0.0% 변함없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예상치를 밑돈 결과 보였고요. 제조업 PMI 역시 52.4 기록하면서 미국 지표도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중국발 제조업 지표 계속해서 부진하다는 영향, 긍정적이지 못한 이슈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날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연설을 가졌는데요.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보다는 물론 금리 인상 지연 기대감으로 반영되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해석을 했다는 분석도 이어졌는데요. IT 기술주들이 막판에 가면서 조금 힘을 내줬고요. 이에 따라서 낙폭 회복하면서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직전에 재차 약보합권으로 전환하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16,450포인트 선을 하회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낙폭을 과하게 추린 구간에서 출발하면서 장 막판 들어서는 다시 한번 상승 전환했지만 이어서 이내 약보합권으로 밀린 구간대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유가 반락의 에너지 섹터는 힘없이 무너졌고요. IT와 소재 섹터의 강세에 따라서 지수 막판에 좀 견인했다는 부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39포인트 선에서 종가 마감 짓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장 막판에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는 이에 동조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날 반도체 종목들 전통 IT 기술주들도 힘을 내줬고요. 특히나 실적 발표를 앞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2%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0.14% 오르면서 4,620포인트 선에서 나스닥 지수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3대 지수가 엇갈림 행보를 보이며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방향성 타진에 있어서 정확한 방향성이 있었다기보다는 이날 좀 혼조세에서 재료가 좀 엇갈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분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날 스탠리 피셔 미 연준 부의장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는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vulnerable to global slowdown volatility, Fed's Fish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연설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피셔 부의장은 현재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 둔화가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셔 부의장은 인플레이션 역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면서 우려감을 내비쳤는데요.
또한 이 글로벌 경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다음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알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4번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피셔 부의장은 연준은 경제와 금융권 이슈에 따라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고만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셔 부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치면서도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셔 부의장은 이전에도 세계 경제에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된 제조업 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4달 연속 위축 국면을 가리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코노믹 타임스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Manufacturing Index falls fourth month in January.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코노믹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1월 IMS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8.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48.2를 소폭 웃도는 것이었고요. 또한 12월 수치였던 48 역시 웃도는 것이기는 했지만 위축과 확장을 가늠하는 50에는 4달 연속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부 항목을 살펴보시면 고용지수가 48에서 45.9로 떨어지면서 2009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신규 주문은 51.5로 오르면서 지난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래들리 홀콤 ISN 설문조사 책임자는 우리는 현재 회복이 매우 느린 국면에 있다면서 제조업 경기가 아직 바닥을 찍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달러 강세와 유가 하락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미국 경제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감을 내비쳤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들 함께 살펴봤고요. 그 전에 이제 지수별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젠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17개 종목은 내렸고 13개 종목은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카드사인 아멕스였습니다. 탄력이 가장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소매 판매 종목들 그리고 홈디포를 포함한 건축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종목들도 상승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엑손모빌, 쉐브론 특사코 함께 밀렸고요. 제약주인 머크사와 화이자도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스와 3M, 시스코 시스템즈, 화이자까지 모두 1%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그룹 등 금융주도 하락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시장 대비 선전했던 쪽은 카드사인 아멕스입니다. 2.3%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다우존스 지수 하단을 지지했고요. 소매 판매 종목들 대체로 좋았습니다. 나이키와 월마트 모두 1% 이상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통신주인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도 1.6% 상승, 듀퐁과 보잉 모두 1% 이상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캐터필러는 계속해서 이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 반영됩니다. 기계 섹터인 캐터필러도 1% 넘게 올랐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날 유틸리티 섹터, 경기 방어적 섹터죠. 1%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소재와 자본재, IT테크,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까지 성장주들 일제히 오름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가 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는 1% 넘게 반락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금융주도 하락권에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특징주 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기반 두 종목인데요. 이날 나스닥 지수를 선전했던 두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트위터 보시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트위터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재료가 있었습니다. 사모펀드 회사에서 트위터를 인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사모펀드 실버레이크와 트위터 쪽에서는 공식 발언이 없었던 가운데 루머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날 시장에서는 경영진 교체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함께 반영됐고요. 6.61% 상승하며 $17.91의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됐고 장 마감 후에는 실적 긍정적으로 발표하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구글 알파벳 주가 확인해 보시겠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8 67센트로 $8 10센트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 역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213억 3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보다도 18% 증가했고요. 207억 7천만 달러 예상치도 웃돈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유튜브 등 전 산업에 걸쳐서 성장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 발표도 함께 전해지게 되면서 시장은 일단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규장 보시다시피 1.24% 상승하며 거래 마감주였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7% 넘게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소식은 외신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분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트위터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예전부터 사모펀드들이 트위터 인수를 희망한다는 보도는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이날에도 이와 같은 루머가 다시 한번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CNN 머니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Twitter surges on yet another takeover rumor.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N 머니는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가인 마크 안드레센과 사모펀드인 실버레이크가 함께 트위터를 인수를 위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안드레센과 실버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9년에도 스카이프의 지분을 대거 매입했었는데요. 이후 결국 스카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 역시 이러한 길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위터는 오는 2월 10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트위터는 성장 동력 부진 지적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 주가는 첫 IPO 당시보다 30%나 낮은 상태인데요. 따라서 예전부터 꾸준히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위터와 실버레이크 측은 모두 응답을 거절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루머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CNN 머니는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에 트위터의 주가는 6.5%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에너지 음료로 유명한 기업 몬스터 베버러지입니다. 이날 증권사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몬스터 베버러지의 주가 역시 급등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비즈니스 ETC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onster Beverage Corporation stock helped by Wells Fargo upgrad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ETC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몬스터 베버리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올려 잡았는데요. 기존에 제시했던 139에서 141달러에서 159달러와 161달러 사이로 큰 폭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그 해조그 웰스파고 전략가는 최근 몬스터 베버러지의 주가가 슬럼프를 겪었지만 이것이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몬스터 베버러지의 주가는 지난 1년간 9.4%나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매출을 깎아먹었던 유통 문제도 해결이 됐고 따라서 2016년 회계연도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 의견은 지난 금요일 또 다른 리서치 회사인 시트론과는 정반대 의견이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시트론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베버러지의 주가가 심각하게 고평가되어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8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몬스터 베버러지의 주가는 1.8%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품 환율 채권 시장도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국 증시는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일제히 내렸습니다. 낙폭이 크진 않았지만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0.4% 가깝게 내리면서 6,060선에 걸터 앉았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4% 넘게 내렸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0.56% 밀리면서 4,39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 그리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에 따라서 6% 반락했습니다. 31달러 62센트까지 내려앉았고요. 금값은 안전자산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온스당 1% 올랐습니다. 1,128달러 선에 걸쳐서 마감됐고요. 옥수수 가격은 전날과 비슷한 가격대 3달러 71센트로 마감됐습니다.
주요 지수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 4% 넘게 올랐죠. 이날 추가적으로 0.55% 올랐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1%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가 3포인트 추가적으로 밀렸고요. 314포인트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매수 귀환에 따라서 1원 40전 올랐습니다. 1,200원 50전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약세를 띠면서 달러 인덱스 98.98 레벨대,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보다 오른 1.96%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황 상황들 저희가 모두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